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안양에서 겪었던 일. 난 안양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쭉 안양에서 살아왔다. 유치원도 안양에서 다녔는데 그때 겪은 이상한 일을 말해보려 한다.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친했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매우 친했고 줄곧 같이 다녔다. 1986년의 일이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규였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게 기억했던 이름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간직했던 순수한 우정을 잃어버린 어른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흐릿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상당히 미안하다. 민규와 나는 상당히 친했고 우리 어머니와 민규의 어머니도 덩달아 친해지신 격이다. 유치원이 끝나면 나는 줄곧 민규네 집에 가서 놀곤 했는데 지금 기억으론 꽤 부유했던 가정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안양은 한창 개발 중이었고 개발 초에 지어진 아파트의 13층이 민규네 집이었다. 매우 비싸 보이는 피아노도 있었고 뭔진 잘 모르지만 멋들어져 보이는 그림도 거실 벽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바나나도 있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것이다. 그 당시의 바나나가 얼마나 비싼 과일이었는지 말이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린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들고 실감조차 나지 않는 민규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어머니와 나, 그리고 민규와 민규의 어머니는 유치원이 끝나고 중앙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장을 본 뒤 민규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려 민규네 집으로 가는 도중 민규네 어머니는 짐이 무거우니 먼저 가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 민규는 알았다며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같이 갔겠지만 그날따라 과일 트럭에 실린 바나나가 눈에 띄어 난 어머니를 졸라 바나나를 살 목적으로 민규를 따라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민규 혼자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갔고 난 어머니께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다. 물론 어머니는 나중에 사준다며 나를 달랬고 난 떼를 쓰며 사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나의 손을 잡아 끄시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위에서 민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위를 쳐다보니 민규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다고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자 민규 어머니는 핸드백을 뒤져보더니만 이내 열쇠를 찾아내 민규에게 바나나를 쌀 테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고 민규는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던 중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과일 트럭이 몹시 심하게 흔들렸고 매우 놀란 우리는 사태를 파악하려고 트럭의 앞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벌건 고깃덩어리가 있었고 과일 트럭의 앞부분이 몹시 찌그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내 눈을 가렸고 고지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민규 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졸규가 이어졌고 난 내 눈에 들어온 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민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유치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고 다음에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때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 무심코 그때의 일이 생각나 얘기를 꺼냈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난 그때의 일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끔찍하단다. 그때 그 과일 트럭이 없었더라면 지금 너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 나와 민규 엄마는 너희가 친해진 다음에 알게 됐지. 민규 엄마와는 같은 불교여서 그런지 마음이 잘 맞았단다. 그래서 꽤 친했어. 어느 날 너의 태몽 이야기를 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민규의 태몽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불길했어. 사내 아이가 죽은 사람을 묶을 때 쓰는 끈에 묶여서 울고 있었다고 그러더구나. 원래 내가 미신을 잘 믿는 성격에 너희의 토정 비결이라도 보자는 핑계로 안양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해서 갔지.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한테 불길하다 어쩐다 하기가 뭐해서
그냥 핑계를 댄 것이. 그렇게 해서 점집에 가서 우선 너의 점을 물었단다. 나는 중간에 위기가 있지만 조상의 도움으로 어쩌고 그러니 부적을 하나 써라고 했고 민규의 점을 물었더니 옛날 조상 중에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어서 다른 귀신을 부르는 격이라고. 매우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방법을 물었지만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만 하고 그만 나가라고 했어. 우리는 기가 차서 나왔고 민규 엄마는 표정이 매우 어두웠지. 괜히 가자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민규가 죽기 며칠 전 민규 엄마는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민규네 집 앞에 현관에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개처럼 기어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너는 그거 아니? 아파트 난간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가 혼자 힘으로는 아래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끔 높게 만들어 민규가 어떻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말했는지 상상이 가니. 그 난간도 어른의 가슴 정도에 가까운 높이인데 그게 그 무당말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도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자리에 과일 트럭이 없었다면 과연 네가 지금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철렁거린단다. 그의 엄마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지금 뭐라고 있을런지. 어머니는 계속 얘기하셨지만 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과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귀신과 그 등을 밟고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젓고 있는 민규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그 과일 트럭이 없었더라면, 내가 민규를 따라갔더라면 지금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점쟁이 말처럼 조상님이 나를 구해준 거였을까? 한동안 이런 생각들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에서의 소름 끼치는 체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추석을 지내기 위해 충북 예산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내려갔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침 간장이 없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집과 집 사이가 띄엄띄엄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슈퍼까지 걸어가는데 2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슈퍼까지 가려면 20분이나 걸린단 말이야 하며 짜증을 냈지만 그때 담배를 처음 피기 시작한 터라 담배를 피울 생각으로 심부름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나와 제 방에 둑을 거쳐 오래된 다리를 지날 때쯤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풀숲을 걷는 듯한 소리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발걸음을 서둘렀는데 마치 그 소리는 저를 따라오듯 더 빠르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정신없이 달렸는데 가로등 없이 어두운 시골이라 뭔가의 다리가 걸려서 풀숲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무릎을 부딪혔는지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방금 전에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일어나려 하자 제가 넘어진 곳 근처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기에 저는 동네 아저씨께서 취하셨나 생각하고 아저씨 취하셨어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순간 돌아본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의 두 눈에는 눈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중얼거리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데려가, 제발. 저는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 남자가 풀숲을 기어다니면서 데려가라고 외치며 말이죠. 어느새 슈퍼에 도착했고 저는 아버지께 너무 무서우니 빨리 오시라고 전화했습니다. 저의 놀란 목소리에 당황하셨는지 아버지께선 차를 가지고 금방 오셨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아버지께 한마디도 못한 채 할아버지 댁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도착해서야 안심이 되었던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족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아직도 거기 있구만. 그 녀석이 이 애비 친구인데 부인이 죽고 나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지. 그런데 농약이 너무 세서 눈알이 다 빠졌단다.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에 안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